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충북의 여야도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당내 잡음을 수습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했는데요. 오늘 김한근 변호사, 권호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각 정당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을 좀 짚어보면 지난 9일에 청주 서원구 경선을 끝으로 충북 8개 선거구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죠. 네,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저희가 청주 서원구의 이장섭 후보죠. 이장섭 후보가 공천되면서 8개 지역구 모두 공천이 완료됐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전략 공천에 따른 잡음이 좀 일부 있었지만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변동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8분 중에 살펴보면 3분은 지금 현역 의원이시고 나머지 5분은 일반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은 공천이 확정이 되고 아직 미래통합당은 지금 공천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네, 금요일에 그렇습니다.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전략 공천, 단수 공천으로 경선을 안 한 곳은 좀 논란이 일었던 곳이 있는데 있죠. 먼저 좀 몇 군데가 있죠. 충주가 좀 반발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충주가 지금 가장 심각한 상태로 보여져요.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인 김경욱 예비후보를 단수 후보로 결정을 했죠. 네. 근데 여기에 다른 후보들이 재심까지 청구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기각이 됐습니다. 이 예비 후보가 통합선대위를 구성하자.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반응이 좀 차가운 상황이죠. 박지우 예비 후보만 이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네. 다른 후보들, 맹정섭 후보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았지만 숙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영태 후보는 탈당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번 후보 중에 장성훈 후보는 아예 탈당을 하면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양대 거당, 이런 양당 정치의 어떤 뭐랄까요? 파벌 싸움 이런 네. 것들을 벗어나서 좀 더 아주 정말 공정한 게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무소속 출마까지 아예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숙고하겠다 그리고 탈당을 했다는 것은 무소속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출마에. 이 박영태 후보도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라는 의견이 이제 솔솔 나오기는 하는데 명시적으로 발표만 아직은 없을 뿐이라는 예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표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 수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큰 좌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 선거 운동에 집중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지금 충주 선거구는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실적으로 정리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과거부터 계속되는 전략 공천의 전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정부 고위 관료가 중앙당에 의해서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활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몇 년간 활동을 했던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경쟁의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죠. 전략 공천에 의해서. 차라리 경선이라도 있었으면 그렇죠. 덜 억울할 텐데. 지금 상당구나 네. 이런 곳들은 경선을 통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반발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는 경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선당 후사라는 말을 쓰면서 네네. 이 단합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주 험난한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선을 하면은 오히려 잡음이 적을 텐데 경선을 하지 않고 단수 공천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지역에서 당원들하고 이렇게 지지 기반을 다지기 때문에 네. 활동을 안 하던 분들이 그 이름만 가지고 내려오셔서 당원들의 지지를 또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이분이 내려와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나올 텐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략 공천을 통해서 그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위로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잡음을 예상하고 하지만 감행을 하는군요. 근데 이 부분과 네. 관련돼서는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문제가 있어 왔죠. 특히 지역구 선거에 당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후보들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박탈시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지금 미래통합당도 역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지금 나눔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증평, 진천, 음성, 중부 3군의 민주당 이모선 예비 후보도 단수 공천이 됐고 그쵸. 거기도 충주 못지않게 지금 반발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충주보다는 약간은 좀 덜 한 것 같은 네. 게요. 이 김주신 예비 후보는 이거에 대해 당의 의견을 그냥 따르겠다 이렇게 밝혀왔고요. 그다음에 임혜종 지금 전 중부 3군 지역위원장이죠. 이분이 지금 현재는 무소속으로 나올 예정이다라고는 하나 아직까지 발표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주는 이미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분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네. 그보다는 약간 갈등이 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핫한 곳이 청주 서원구의 오재세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컷오프가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태인데 어떻게 보세요? 무소속 출마할 것으로 보세요? 글쎄, 도내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경선 없이 컷오프를 당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마음이나 심정이 있을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네. 상황이죠. 그런데 실제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실상 공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당이죠. 미래통합당이나 다른 후보들은 사실은 내심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사의 이익을 기대하고. 그래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본인이 사선을 하시면서 다져온 입지나 명예 등이 있기 때문에 자칫 또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걸고 출마를 하셔야 된다는 위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선택은 하시겠지만 그 선택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숙고하고 고심을 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을 이제 살펴봤는데 미래통합당도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미래통합당이 오히려 지금 더욱 더불어민주당보다 예상하지 못한 공천들이 이제 다수 나왔죠. 정리를 먼저 잠깐 말씀드리면 서원구의 최현우 후보, 청원구의 김수민 의원, 흥덕구의 정우택 의원, 그리고 상당구의 윤곽근 전 고검장을 다수 공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엄청 크게 핫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주도 이종배 후보, 그다음에 보은오천 영동의 박덕흠 의원을 공천을 했고요. 중부 3군하고 지금 제천 단양 이렇게 두 군데가 남았는데 두 군데는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두 군데 역시 지금 중부 3군 같은 경우는 현역이 경대수 의원인데 경대수 의원과 이필용 전 음성 군수가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둘 다 막상막하의 세력을 갖고 있어서 좀 사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천 단양 같은 경우에도 이 박상식 전 국회의원과 엄태영 전 도당위원장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누가 당선될지 잘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일에서 13일까지 경선을 한다고 해요. 13일 오후면 발표 난다고 하니까 곧 마무리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흥덕이 갑자기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정우택 의원이 상당해서 이제 흥덕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도정환 의원과 빅매치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그 흥덕에서 미래통합당에서 계속 준비해온 또 후보들이 또 말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마도 당내 예비 후보자들조차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도 예상을 하지 못하고 저도 있었습니다.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당혹감을 가졌을 텐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예비 후보들 중에 두 분이시죠. 네. 김정복 후보하고 이기석 예비 후보가 신속하게 당의 결정에 따르고 선거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곱이 넘겼지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분이 남아 계시죠. 지금 그렇죠. 김양희 후보가 무소속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흥덕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김양희 후보가 같은 성향을 가진 김양희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정우택 후보로서는 그 정우택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무게가 있을 수 있지만 네. 앞으로 예상 가능한 당선 전망이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둡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김양희 후보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것이 선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 변호사님 보기에는 이번 전체적으로 조금 특이한 이력의 개인적으로 특이한 이력의 후보라고 하면 누구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구 후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네네. 아무래도 서원구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서원구.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의 최현우 후보 같은 경우는 6.7기죠. 저희가 연수로 계산해 보면 24년입니다. 아이가 성년이 되고도 한참 지났을 나이인데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장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노영민 전 의원이죠. 현재 비서실장인데 보좌관을 지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장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최현 후보 같은 경우도 지역에 오래 있었으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현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계속된 도전에 따른 피로감이 있고 반대로 동정 여론이 있습니다. 네. 다만 동정 여론에 너무 기댈 경우에는 표의 확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정책 선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원구를 좀 눈여겨봐야겠군요. 자, 지금 이제 총선이 어느덧 한 달여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총선도 사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관심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지금 사실 가장 뜨거워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네네. 이 총선 상태가.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기사가 거의 묻혀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뽑는 일꾼을 또 4년 계속 일을 해야 되거든요. 무엇보다 지금 이 대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SNS 같은 대면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SNS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쪽에 치중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정확한 정보나 다양한 본인의 어떤 정견 이런 것들을 이런 SNS나 인터넷 또 광고 이런 대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게 많이 내보내면서 이것들이 좀 더 뜨겁게 어떤 이슈화 이렇게 몰입화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근 권오주 변호사였습니다.